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들어오신 분은 기원전 356년 황경수공입니다. 그래서 이 황경수공을 대시조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이 황경수공이 한반도의 시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시조는 황경수공입니다. 창원항시 시조는 누구인가요? 골포국왕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 내용을 살펴보면서 황경수공께서 어떻게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오셔서 시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는 전국시대의 시작 기준은 역사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마천원 사기에서 그 시작점을 기원전 476년 진나라의 군의의 여공공이 즉위한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진나라 여공공의 치세 기간 중에 기원전 453년경에 춘추 5패 중 하나인 진나라에서 4대 유력 호족인 조간자, 위환자, 한강자가 가장 강한 호족인 치백을 공격해 죽이고 지시일족을 멸망시키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내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나라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세 개의 국가로 분할됩니다. 이 진나라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사마천은 통일왕조인 진나라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진나라의 군주인 여공공의 즉위는 연도를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북송 때의 사마강도 자치통감에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마강은 지백의 멸문보다 조금 뒤인 기원전 403년 진시황의 진나라와 다른 진나라가 있었죠. 삼경이 주나라의 위열왕으로부터 제후로 인정받아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삼국을 세운 시점을 전국시대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견해로는 제나라의 국성인 강성 여씨에서 규성전 시로 교체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오나라의 멸망을 기준으로 하거나 동주고왕이 즉위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는 처음에는 전국 칠홍 중에 서쪽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24대 헌공시대부터 진국이 부흥하더니 그의 아들 효공이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계획을 시작합니다. 진효공은 기원전 381년에 출생하여 기원전 338년에 사망합니다. 이 진효공은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의 제25대 군주입니다. 제위는 기원전 361년부터 기원전 338년입니다. 성은 영이요 휘는 거량이며 헌공의 아들입니다. 군주의 자리에 오른 후에는 온 힘을 다하여 치국에 힘써 진나라를 무시했던 제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승복시키고 아래로는 영을 내려 인재를 찾았습니다. 위나라 출신 상황을 중용하여 기원전 359년과 기원전 350년 두 번에 걸쳐 변법을 시행합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급속히 국력이 신장되어 강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효공 11년 기원전 350년 함양으로 천도하고 진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자를 위한 부세를 징수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초나라와 화친하고 한과 맹약을 맺고 다시 진, 조, 제 삼국동맹을 맺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위나라를 동서에서 협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친 위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위나라의 인업을 점령하고 낙수, 이동의 땅을 개척했습니다. 전국 초기 초대 강국이었던 위나라는 진나라의 통진 정책에 밀려 그 도성을 하동의 안읍에서 동쪽으로 대량으로 옮겼습니다. 병이 들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4세에 죽었습니다. 이 진효공이 44세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성상은 황경수였습니다. 효공은 상황을 등호하여 법과의 통치 세상을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동용합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의 변법을 시행하는데 이런 매우 엄격한 법으로 태자가 잘못을 하면 그 태자의 큰 스승은 코를 베어버리고 작은 스승들은 머리에 문신장구를 인도로 지집니다. 아주 강력한 법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죠. 철저한 법치주의 정치였습니다. 이때 성상은 황경수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공이 상황을 동경하여 법과의 통치 상황을 떠벌리고 다니는 상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의 변법을 시행하는데 이런 매우 엄격한 법으로 정말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상이던 황경수공은 효공의 범법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효공은 들은 척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치에 반대하는 황경수공을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황경수공은 동생 황경태, 황경덕 등 가족을 모두 데리고 진나라를 떠나서 동쪽으로 산동까지 와서 장인 서선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기원전 356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356년 전의 일입니다. 황경수공 엽자, 즉 승상엽자 진효공은 상황을 승상에 앉히고 본격적으로 기원전 359년에 변법을 시행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진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일사불란한 법체계로 인하여 별 볼 일 없는 진나라는 강성한 국가로 번성을 합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는 초나라가 가장 강성했다고 합니다. 초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는 무안입니다. 상황은 본명은 공손앙인데 공손시인 이유는 위나라에서 공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위나라 군주의 서자 출신이라 위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진나라에서 상업을 봉지로 받아 상을시로 사용하여 상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기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혁명학, 즉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학문을 관심을 가졌고 성인이 되어서 고국을 떠난 위나라의 재상인 공숙자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공숙자는 그의 자질을 알아보고 위해왕에게 추천하면서 왕께서 공손왕을 쓰지 않으시리거든 반드시 죽여서 후환이 없게 하소서라고 조언을 하고 공손왕에게는 왕에게 그렇게 말했으니 빨리 멀리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숙자의 말을 들은 공손왕은 왕이 저를 쓰라는 말도 안 들었는데 죽이라는 말은 듣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어느 때와 다름없이 위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해왕은 노망이라 여겨서 그냥 공손왕을 내버려 둡니다. 위해왕의 동생 공자 양도 위해왕에게 상황을 추천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숙자는 병석에서 세상을 떴고 공손왕은 진효공이 내건 구인령, 즉 사람을 구한다. 그걸 듣고 위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향합니다. 각지에서 몰려온 제자백과 제자밖의 인자들이 인산일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효공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찾아 연구하던 끝에 효공이 총애하는 신하인 경감이라는 자에게 줄을 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효공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를 만났는데 부처님 뒷다리 긁는 이야기가 돌아오니까 효공이 한 하품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짜를 맞았는데 사정사정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공을 만나 상황은 패자의 도를 소개하니 비로소 효공은 상황의 말에 흥미를 가집니다. 이후 상황이 네 번째로 효공을 만난 자리에서 패자의 도를 상세히 설명하자 효공은 몇 날 며칠이 지나도록 넋이 나간 채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효공의 전적인 지원을 받은 상황은 법치 철학의 근거인 여러 가지 개혁을 실행합니다. 상황은 군제, 세제, 법제를 정비하고 토지제도와 군연제를 시행하는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로 인하여 진나라는 일개 주변국에서 중앙 집권화된 군사강국으로 성장합니다. 행정적으로는 농업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고 귀족의 권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효공이 상황에게 빠져들자 황경수공은 자신이 설당이 없음을 알게 됐고 상황의 변법 시행을 중지해 줄 것을 간청하다가 결국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죠. 그래서 벼슬을 던져버리고 동생 황경태, 황경덕 두 형제의 가족과 함께 산동지역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 산동 지역에서 장인 서선의 서씨 쪽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한반도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중국 측의 기록에 의하면 제몰포 황씨 족보에 의하면 제몰포에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뻥입니다. 제몰포라는 명칭은 1400년 이후에 조선시대에 붙여진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제몰포 황씨라는 실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또 누군가가 헛소리를 한 것이 되죠. 그것이 기원전 356년입니다. 제몰포라는 명칭은 1400년에 서기 1400년에 생긴 것이고요. 물론 지금은 인천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산동과 아주 가까운 곳이기에 추격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멀리 도망가야지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황경수공의 가족들이 어디로 가서 정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몇 명이 한반도로 왔을까요?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황경수공은 자식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 경태공은 기록이 없고 경덕공도 기록이 없으나 자식 2명은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최소 14명은 한반도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경수공의 장남의 직계만으로 정손자까지 1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황경태, 황경덕공의 후손들까지 하면은 기원전 314년, 기원전 314년 그러니까 황을공, 춘신군이 태어날 때쯤에는 이미 100명도 넘는 황씨들의 자손들이 번성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한반도의 어디에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지역에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20개 이상이 됩니다. 거북구자란 바로 황씨 토템입니다. 거북이는 황씨의 토템입니다. 그래서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황경수공 일행은 인천으로 가지 않고 마산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산, 창원 일대에 틀을 잡고 번성하면서 골포국을 세웠습니다. 집성촌이 여러 개가 된다 하는 것은 황씨의 세력이 그만큼 넓었다. 그럼 골포국은 있었는데 골포국이 누구의 나라였냐 밝힌 게 없습니다. 저는 이 골포국이 우리 황씨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신 박동 박사의 주장입니다. 골포국은 황씨의 나라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김수랑의 영신가라는 구지가 그리고 낙동강이 옛날에는 황씨들이 강이었다 하나 것으로 판단되는 황산하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 일대, 김해 일대까지 거북구자가 들어가는 지명 이것을 근거로 골포국은 황씨의 나라였다. 이렇게 박동 박사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정말 맞는 얘기다 라고 생각해서 골포국은 황씨의 나라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 그랬죠. 바로 낙동강의 옛 지명이 황산하라는 것입니다. 황씨들이 있는 곳은 황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낙동강이 왜 됐냐? 김해 김씨들이 가락국을 세웠으니까 락자의 동쪽에 있는 강이다 낙동강. 그래서 낙동강이라고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기 42년에 낙동강이라는 지명은 생겼고 황산하라는 지명은 기원전 356년 그때 황씨들이 골포국을 세웠을 때부터 생겼고 양산 지역에는 황산진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루토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기 황산진 공원이 있습니다. 골포국은 이렇게 건국되었다가 서기 540년경에 신라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356년에 생겼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황경수공 일행이 그때 들어왔으니까 황경태, 황경덕 그 후손들이 분명히 골포국은 세운 것입니다. 그럼
이 골포구 무려 몇 년이 되냐? 그렇죠. 800년 역사를 가집니다. 이 800년 역사를 가진 이 골포국이 신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땅에 살던 황씨들도 많았지만, 그 땅에 계속 살아남은 황씨들도 많았지만, 많은 황씨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황씨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현재의 창원 황씨입니다. 서기 540년경에 골포국은 멸망했지만 그 땅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은 황씨들, 이분들이 후손들이 바로 창원 황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최초로 들어오신 대시조 황경수공은 창원 황씨의 시조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누가 이 논리를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황경수공이 기원전 356년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기원전 314년에 정소제인 황헐공이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중국 초나라로 건너갑니다. 중국 초나라로 건너가서 유명한 재상이 되죠. 유명한 재상이 됩니다. 이 역사는 중국인들이 썼습니다. 우리 한국의 황씨들은 2014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중국의 바이두를 검색하려면 황경수공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성상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건너가서 한반도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바이두를 검색해 보십시오. 자, 2014년까지 한국중앙정치회가 1963년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도록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던 것이 바로 한국황씨 중앙정치회이며 우리 한국황씨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황씨 중앙정치회나 또는 한국황씨들이 중국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리고 기원전 846년에 황천, 중국어로 발음하면 황추안입니다. 황추안현에 마지막으로 황국이 멸망하였다. 그래서 그 장소에 황국고성이 지금 지어졌다. 아무도 몰랐죠. 한국에 있는 황씨들은 몰랐습니다. 2014년부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황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황국고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또 나주 지역에 있는 황씨 정치인에서 또 몇 분이 돈을 내가지고 거기에 보탬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이 황국고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황씨의 나라가 있었는지, 황천의 기원전 846년에 초나라에 의해 황국이 망했는지, 이것을 2014년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려 50년간이나 한국 황씨 중앙정치에 종사하는 분들은 뭘 했습니까? 이것을 밝힌 게 제가 밝힌 게 아닙니다. 예? 종사위원장인 황양규 회장님, 그리고 사무총장이던 황규석 씨, 그리고 황우여, 지금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이시죠. 이분들이 한국 황씨 중앙정치에 총사를 하면서 황낙공이 과연 한국 황씨 시조인가, 언제 도래했는가, 이걸 알기 위해 중국을 갔다가 이것을 책을 보고 발견하고 와서 한국에 알린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황낙공은 평해 황씨의 시조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모든 황씨의 시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왜 하게 됐냐, 바로 기원전 356년에
황경수 공께서 한반도로 돌아왔다. 그렇다 그러면은 계산할 필요도 없죠. 기원전 356년. 이분이 한국왕실의 시조이지 누구입니까? 현재 이 시대는 AI 시대입니다. 거짓이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밝혀지고 검색만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을 떠들어도 저건 헛소리다 이럽니다. 황낙공께서 한국왕실의 시조라는 설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왕실의 시조는 분명히 황경수공입니다. 우선 한국 황씨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인들은 그렇게 바이두에다가, 바이두가 뭡니까? 중국의 백과사전입니다. 중국의 바이두 백과사전에 중국인인 진나라의 성상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가서 한반도의 황씨의 시조가 되었다.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말아라는 것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안 믿겠다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연구했나요? 무엇을 찾아보았나요? 중국에는 몇 번이나 가보았나요? 이런 얘기를 한국 황씨의 시조다. 그동안 황낙공의 시조다. 이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으니까 저를 탓하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나의 조상은, 나의 선조는 누구인가?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찾아본 결과 한국왕씨의 시조는 황경수공이다. 그리고 창원왕씨의 시조는 골포국 국왕이다. 즉 골포국 국왕이라 하니까 황경수공, 이 골포국 국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경태, 황경도 공의 후손도 골포국의 국왕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한국왕씨의 시조는 황경수공이고 그리고 골포국의 국왕도 황경수공이고 이분이 창원왕씨의 시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선 저희 이야기는 27만 창원왕씨부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원왕씨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황씨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창원왕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과연 나의 시조는 누구인가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골포국의 역사를 정말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창원왕씨 여러분, 저희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